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6%, 그리고 코스닥은 1.44%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하락했고 오늘은 올랐어요.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 서비스업, 운수창구, 화학 이런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력별로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뭐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하락을 했고 뭐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 어떤 변곡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어제는 뭐 하락했고 오늘은 상승했다, 뭐 이걸로 끝.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입니다. 최근 시장 추세를 쭉 보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할 거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그게 가능하겠는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 지표들 뭐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살펴보고 또 괜찮으면 유료로 좀 쓰려고 했더니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보고만 있어요. 일단은 이 국내 총생산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로 보면 훨씬 더 좋아졌죠. 앞으로 이런 색깔이 이쪽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 지표들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 나온 거를 보면은 일단 제조 PMI는 어떤가 좀 봅시다. 미국의 제조 PMI가 61.5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거예요. 최근에. 전번보다 눈으로 봐도 더 올랐죠.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보이죠. 추세적으로. 이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하면은 엄청 좋아졌죠. 예전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니까 엄청 좋아졌습니다. 돈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잘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서비스업은 또 어떻게 되나? 서비스업도 보면은 좋아졌죠.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좋아진 것 같죠. 그러면은 좀 더 이거 좀 보면은 이것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돈을 풀었더니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았어요. 좋습니다. 미국의 지표들이 이렇게 다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돈 좀 걷어들여도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돈을 줄이면 진짜 어떻게 되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난번 금요일인가? 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미국 금융위기가 왔을 때 1차 돈을 풀고 뭐 2차 풀고 3차 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테이퍼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뭐 연준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해도 돈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죠. 급격하게 줄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M2 통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겁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거죠. 미국의 하이드 채권,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 이 채권이 이게 조금 겁납니다. 그동안 지금 여기 보면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한참 유행일 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 뭐 부도 나니 안 나니 하고 난리 났었다 아닙니까? 그때 이게 엄청나게 채권금리가 높아지자 연준에서 뭐 곧바로 무제한으로 돈 풀어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시켜놨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럴 겁니다. 뭐 부실 기업들 또 그리고 부실 가게들 대출 연장해줘가지고 뭐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돈을 빌려줘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돈을 갖다가 거두어 들이게 되면은 이런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요게 지금 미국 연준 자산이 줄어든 시기가 있죠. 2018년도부터 요 2020년도 그 전까지 좀 줄어든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부실 기업들 좀 보면은 그렇죠. 좀 늘어났죠.
그 기간 동안에 이 금리가 높아졌단 말은 파산이 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지표는 바로 요 미국의 부실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끝을 보면 약간 끝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에서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문제가 되면은 다시 금리를 또 조절을 좀 해서 좀 부도율을 낮추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돼요. 이게 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9월달까지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연장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도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파산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좀 보면은 이것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5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서 2.44%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미국에서 뭐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2%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계속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치고 올라오다가 2% 쪽으로 올라가면 여지없이 금리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하다 안 되면 말로서라도 찍어 눌러서 좀 이거 인플레이션율을 좀 낮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어떤가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난 요 기간 동안에 요 면적 있죠. 요 면적만큼 요 면적이 될 때 요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의 면적과 이 면적이 비슷해지도록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예상 기준은 2%이지만 2%보다 한참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한참 올라가도 좀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가지고 좀 보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끝도 없이 올라가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 8월 정도 되면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고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안 올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기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노? 우리나라도 좀 보면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업황이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 실적도 보면은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분석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올해 21년 올해는 선진국 쪽에서 먼저 경기가 회복될 거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는 뭐 내년쯤이면 내수도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예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은 뭐 수출주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고 뭐 적립식으로 가는 분들은 뭐 보복 소비 관련주 내수주들 지금부터 사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 PMI인데 근데 뭐 미국만큼은 좀 회복되지 않았죠. 뭐 좀 회복되고 있다가 지금 또 잠시 주춤한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또 회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우리는 딱 요것만 잘 보면 됩니다. 뭐든지 좀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건데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데 이걸 봐야 돼요. 이거 미국의 부실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부실 기업들 파산하는 거 이게 지금 당장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앞에 실질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것은 바로 파산의 우려가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추세적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기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댔는데 그래도 많은 종목들 매수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37개 종목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세력들이 어떻게 사고 팔았나 좀 보니까 대한항공이 자꾸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자꾸 나와요. 대한항공이 자꾸 나오는데 아시아나는 어딨노? 아시아나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여기까지도 못 넣은 것 같아요. 일단 대한항공이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사람들이 놀러 다니면 뭐 배 타고 외국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비행기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한항공 잘 되면은 뭐 여행주 잘 될 거고
언젠가 또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호텔도 잘 되는 거고. 한국 하면 또 화장품이죠. 우리 한국 화장품 살라고 참 동남아에서 난리 났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좋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왔죠. CJ 제일제당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그 조미료 만드는 회사들도 앞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류라 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외에 나간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잠시 다니는 분들이 못 느낄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좀 오랜 기간 체류를 좀 하다 보면은 진짜 밥맛이 없어서 물기 없어요.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들어봐서 못 먹고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음식이 진짜 맛있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음식 찾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 조미료, 뭐 된장, 간장 만드는 이런 것까지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같은 요게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조심해야 될 종목들도 있죠. 지금 세 종목밖에 없네요. LG 하우시스, 대상 홀딩스, 한일 홀딩스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우리 파워 플래너에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나와 있네. 대한항공 나와 있는데 왜 아시아나가 안 나와 있겠습니까? 지금 플래너의 참모들은 아시아나항공 계속 매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는 이래야 됩니다. 그냥 한 방에 바로 사면 당장 내일 오를 거 그런 거 찾으면 참 좋겠지만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움직이는 돈이 자꾸 커지게 되면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게 그냥 파닥파닥 방향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큰 배가 서운해하듯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그런 식으로 서서히 전환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일단 잘 모르겠고 요 아래 요 종목들 있죠.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또 살펴볼게요. 요 대한항공도 요 긴기가 있네. 자, 요것들은 제가 쭉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 참고할 만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은 요게 330회 여기서 방영이 된 건데 53분짜리입니다. 호주가 중국에 맞서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볼만합니다. 요걸 보면은 현재 왜 중국을 미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호주도 때리고 저기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인근국이라서 그렇고 인도도 그렇지만 멀리 있는 영국도 때리고 프랑스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각국들이 이 중국을 때리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오랜 기간 이 중국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화 사상이 뭔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냥. 그리고 중국은 저거가 대빵이고 주위에는 다 뭐 속국 이런 거죠. 조공 바치는 국가.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속국으로 보죠. 그 조공 바치는 그 나불랭이 국가로 안 보겠습니까? 그 한국이 뭐 하면은 한국 니까지 끼하고 까는 애들 중국이잖아요. 축구를 해도 뭘 해도 저한테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1등 우리는 무조건 2등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화사상이 뭔지 우리는 꼭 찍어서 말을 하지 못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보지 않은 서양 국가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호주가 호되게 한번 당했는가 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처음에는 호주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나갔습니다. 중국하고 뭐 경제적인 협력만 잘 맺어서 이익만 보면 되지 뭐가 중요하겠나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이렇게 글을 해서 실제 호주 수출은 40%가 중국에 의지할 만큼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경제적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돈으로 호주의 정치권도 매수하고 대학도 매수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매수해서 들어와서 이 호주가 이 어떤 독립국으로서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호주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뭐 정치적으로도 뭐라든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큰 손실을 감수하고 있어라도 중국 저 새끼들은 안 된다라고 당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영어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 말을 갖다가 저것끼리만 하고 있겠습니까? 미국도 이야기하고 저 새끼 안 된다고, 영국도 이야기하고 독일도 이야기하고 다른 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왜 전 세계가 중국을 갖다가 저렇게 때리 패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